안녕하세요. 주식의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어제 장중에 평일날 시황을 어제 처음 찍었는데 제가 좀 준비도 좀 미흡했고 처음 찍다 보니까 순서도 뒤죽박죽 이렇게 대충 찍었는데 그래도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오늘 다시 찍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시황 뭐 이렇게 장 흐름을 이렇게 또 예측 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좀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 대입장 구독자분들은 시황 보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잘 이해를 잘 못하고 내 종목 기아차 현대차 보유하고 있다면 이 종목이 진짜 하락할지 아니면 또 앞으로 상승할지 이제 이런 것을 많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번 또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장이 좀 특이하게 나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분봉을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급등하다가 잘 나가다가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S&P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캐나다하고 호주에서 원래 금리 인상 안 할 줄 알았는데 호주하고 캐나다에서 해픈 게 0.25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는 이번 달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제 다음 달에 정도 눈치를 봐가지고 인상하든 또 마감 햇빛 안 하든 이렇게 하려 했는데 호주하고 캐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도 이번에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락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만약에 진짜 이번 달에 인상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데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 하면은 반응이 이렇게 하락이 안 했겠죠.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봉은 이렇게 되어 있고 분봉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이렇게 코스피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봉이 아침에 약간 낮게 출발해 가지고 약간 상승하다가 하루 정도로 이렇게 하락하다가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종가에 이렇게 드러난 경우입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이때 하락할 때 2차전지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종가 드러난 상태고 이렇게 끝나고 매매 종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공부할 때 이 매매 종합을 이렇게 눌러보고 0780 이 화면을 눌러보고 여기서 기관하고 외국인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3,889, 그다음에 코스닥도 2,289, 기관이 코스피에서 한 3,000억 사고 좀 특이하게 외국인들은 오늘 옵션 선물 만기이다 보니까 선물에서 7,0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특이하게 이렇게 해물은 팔고 선물을 매수. 자, 이렇게 되고 약간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 찍어보는 것도 괜찮은데 매일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10조, 오늘 11조 이렇게 약간 넣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여기서 2600이 지지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코스닥 거래 대금이 한 10조 이상 유지되는 게 좋다. 그러면은 고점에서 또 저점에서 이렇게 손바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방향이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기관이 이렇게 연속으로 우리나라에서 연속으로 좀 이렇게 많이 사주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죠? 금융 투자에서 계속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당분간 이렇게 며칠 동안 팔았고 요 앞에는 계속 매수를 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코스닥도 약간 거래 대금이 어제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거래 대금이 한 11조 약간 위로 가면서 며칠 동안 유지해 주면은 2600이 안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 자, 우리가 주식하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또 문제가 관계는 없지만은 그래도 중단기 또 주식 이렇게 단타 약간 이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주식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대입장 유튜브 보면은 2개월 전에 선물 옵션 만기일 자, 이때 제가 선물 옵션 만기일 어떻게 기관의 외국인들은 선물 옵션에서 한 9조, 10조 정도 이렇게 개인 돈을 이렇게 틀어간답니다. 개인들이 항상 선물 옵션에서 이렇게 한 10조 정도 잃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매년 그렇답니다. 그래서 조금 선물 옵션 만기일 궁금하시는 분은
자, 여기 가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세히 설명해놨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대입장에 요 한 2개월 전에 선물 옵션 만기일 된 거 좀 설명 들으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네 마녀에 네 가지, 예, 네 마녀, 그 마녀 심술을 부린다 이런 거죠. 오늘 마녀 공장, 마녀 공장, 내 마녀 날이라고 마녀 공장을 상한가 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내 마녀라는 뜻은 심술이 많이 부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첫째 지수 선물, 그러니까 종합 지수를 위 아래,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아래. 자, 이렇게 하는데 선물이 있고 지수 선물, 그 다음에 옵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그 다음에 자, 주식 선물. 자, 주식 선물은 현재 177개. 그리고 주식 옵션은 제가 보니까 약 40종목. 자, 그러면 주식 선물, 그다음 주식 옵션, 그래서 선물하고 이게 4개, 2개, 합이 4개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선물 옵션에서 어떤 현물을 지수에서 했지 그래. 뭐 어떤 공매도도 하고 콜도 하고 풋도 하고 옵션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항상 개인들 돈을 이렇게 한 10조 정도 들어간다 하거든요. 그래서 4가지 마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오늘 같은 날 지수 선물 옵션 그렇게 보여주면 되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자, 지수 선물은 예를 들면은 선물 현지가 코스닥,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유골물. 자, 이렇게 요게 이제 지수 선물입니다. 그죠? 지수 선물, 또 지수 옵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수 선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스닥도 있습니다. 코스닥도 선물 옵션.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식 선물은 제가 주식 선물 여기 A 3, 4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종목을 분류해 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대행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 보면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통신주, 은행주, 보험, 또 정권, 화학주 이렇게, 또 건설회사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또 조선주, 자, 이렇게 분류해 놓고, 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엔터네임 페노션도 있고, SM 하이브, YG, JYP,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7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자, 여기에 관심 종목 등록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하나 이렇게 쭉쭉 내려오다 보면은 주식 선물 거래소, 자, 여기 클릭하는 순간에 거래소 종목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주식 선물 코스닥 클릭하면은 코스닥 종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여기 보면은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예, 그러니까 콜, 예, 콜이 보면 이렇게 약 40종목, 반대로 좀 풋 종목도 40개. 자, 이렇게 종목이 이제 옵션 되는 종목 보면 거의 대행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선물보다 변동성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알고 싶으면 여기 관심 종목에서 한번 알아보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주식 선물 옵션 만기일이다. 이날은 특이하게 보면은 보통은 대행주 중에서 이렇게 주식 선물 되는 종목이 급등락이 심합니다. 평소 때는 예를 들면 2, 3%밖에 안 움직일 종목이 오늘 같은 날은 뭐 5%, 10%, 심지어 15%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관의 외국인들이 예를 들면은 이 종목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건 아닌데, 이 종목이 꼭 그렇게 움직였다는 건 아닙니다. 내일 되면 알겠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요 밑에서 만약 기관이나 큰 손들이 주식 선물을 매수 포지션을 많이 해놓고 이렇게 해물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면 만기일 되면은 주식 선물 만기 종가에 청산이 되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있다 하면은 마지막 날 종가에 현금으로 내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그게 이제 청산이라 하는데 이렇게 유골무로 청산됐겠죠. 자, 그렇게 하고 반대로 이렇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카카오 또 뱅크,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최근에 양매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락 풋, 숏 이렇게 포지션을 채고 현물을 이렇게 밀어비는 거죠. 그러면은 하락 포지션의 수익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떤 기관하고 외국인은 1년에 한 10조 정도를 개인 돈을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돈이 크게 걸리기 때문에 종목을 이렇게 확 땡기고 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동시효과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잖아요. 예? 약 700원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 때는 특히 만약에 옵션이나 하이닉스 옵션 같은 경우는 한 1% 들면은 엄청나게 돈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반대로 쭉 뺄 때도 있습니다. 쭉 밀릴 때도 있다는 거지. 동시효과에 땡기는 것도 있고 미는 것도 있고 그건 오야 마음입니다. 자, 그렇게 이용해서 개인들을 돈을 항상 따가는 날이 오늘 어떤 선물 옵션 만기일 같은 더 많이 땄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지션이 정했다 하더라도 다음 날 또 바로 변동성 있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KT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날 억지로 계속 이렇게 누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손실이 나고 다시 있는 경우는 또 7월물로 제가 다시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상 이렇게 끝까지 누르고 또 만약에 그것이 억지로 눌렀다면은 내일 되면 알겠죠.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물 옵션 만기일 되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이렇게 크게 개인들을 돈을 털기 위해서 다양한 작전을 이렇게 구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날 잘못 매매하면은 방향성이 확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대행주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특히 만기일 하루 또 3, 4일 전부터는 좀 금액을 작게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이게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갚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렇게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든지 아니면은 여기 멈춰 있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밀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은 기관이 30만 팔고 외국인이 32만 주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포지션 제가 볼 때는 좀 오버슈팅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만약에 결과적으로 내일 내린다면은 이제 이렇게 포지션을 매수를 하고 이렇게 자기들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올릴 때는 또 내일 되면은 수익 냈기 만약에 이렇게 주식 선물에 수익 많이 났다 하면은 또 내일 되면은 또 공매도 포지션 치러갖고 또 밀겠죠. 아니면 여기서 또 공매도 포지션을 또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수해서 돈 벌고 또 요 고점에서 공매도 포지션 가지고 있다가 또 이렇게 하락하면 돈 벌고 위아래 이제 개인들 돈을 다 따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내일 보면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선물 특기 옵션하고 이렇게 네 마녀입니다. 139 제가 앞에 설명을 빠뜨렸는데 1, 2, 3, 4, 5, 6, 7, 8, 1, 5 옵션 그 다음에 3, 6, 9, 12 자 이때는 선물 옵션이 만기일입니다. 오늘 같은 날 6월달 이렇게 만기가 된 거죠. 특히 이날은 좀 변동성 심하기 때문에 하루 전날부터는 이렇게 대행주는 매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눌렀다가 또 아니면 억지로 위로 당겼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틀어지면 손실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마녀공장이라고 신규 등록주인데 자 신규 등록주는 앞으로 단타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심하고 위아래 이렇게 참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꼭 한다면은 이 종목 신규 등록주 사이트에 가면은 유통 물량을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작을 때는 위로 갈 때가 많고 유통 물량이 많으면은 아래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는 아예 안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뭐 석경이라는 종목은 전고체 뭐 배터리 이런 식으로 일수로 이렇게 좀 많이 급등한 경우고 위치적으로 뭐 강남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그죠? 그리고 오늘 또 에이텍 이 종목은 뭐 애플페이 이렇게 종목 움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하나마이크로라는 종목은 이렇게 반도체 주식인데 최근에 양매수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온 경우입니다. 자, 오늘 강한 테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한 테마는 지금 이제 후쿠시마 원전 방류 이런 이슈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댐 이렇게 붕괴 그러면 식량이 모자란다 이런 이슈로 이렇게 급등량이 심했습니다. 테마주가. 그럼 테마주는 제가 정의하기로 실적과 무관하게 머니게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테마주를 많이 겪어봤지만은 거의 99%는 테마 만들어지고 원위치
테마가 만들어지고 상승하고 원위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 오른 테마는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 관점이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자, 오늘 보면은 우양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과일, 채소, 저장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방사능 때문에 생선을 안 먹는다. 그래서 뭐 가공식품을 먹는다. 이렇게 머니 게임이라는 거죠. 실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디딤 이 종목도 역시 음식, 예. 그다음에 팜스코, 곡물 가공업, 뭐 전분, 생선 안 먹고 뭐 전분 이렇게 또 양돈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반일사로 생선을 안 먹으니까 돼지 또 소 키워가지고 비료가 많이 든다. 뭐 이렇게. 예. 동물용 사로 전부 다 머니 게임입니다. 그죠? 미래생명자원 동물사로 전혀 관계 없죠. 오로비텍은 이 종목은 앞으로 생선에 방사능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사능 측정 뭐 이런 이수로 얼마나 뭐 팔릴지 모르겠죠. 이렇게 이런 종목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여기 아메리카에서 등락률 해낭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항상 어떤 섹터가 3%, 또 마이너스 3%, 또 마이너스 3%, 어떤 경우는 5%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보면은 다우존스 중장비에서 2.8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현대건설기계 또 현대인프라 이렇게 강하게 좀 움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 화면에서 어떤 섹터가 특히 생명과학 이런 쪽이 뭐 3%, 5% 상승했다. 오히려 3%, 5% 하락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약주, 바이오주가 그날 거의 하락한다 보면 됩니다. 약간 그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루트로닉이라고 어로 미용 이쪽에 지금 제일 강한 종목이 현재 보면은 어로 미용 이쪽이 현재 제일 강합니다. 루트로닉 신고가 나온 경우 월봉 주봉에서는 거의 신고가 나왔다. 그죠? 주봉 그 다음에 클래시스 자 이렇게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원택 자 원택도 여사인 신고가 나와서 이렇게 잘 가고 있고 자 메타바이오 자 이 종목도 약간의 뭐 의료용품 자 이렇게 가벼운 종목이니까 좀 이렇게 급등한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의 움직인 종목은 이렇게 식량 사로 그 다음에 강한 테마는 의료기기 이쪽이 좀 강했습니다. 그죠? 자, 이쪽이 강했고 좀 강한 종목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량주 중에서는 이렇게 보험, 삼성화재, 그 다음에 하나생명 자, 이런 종목이 강했고 오늘 또 보면은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자, 두산에너빌리티 자, 이 종목이 좀 강했습니다. 약한 종목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쪽이 좀 약했고 자, 셀테리온 헬스, 셀테리온 이런 종목이 좀 약했습니다. 그죠? 셀테리온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선물 옵션 만기일 경우는 자기들이 여기서 이렇게 포지션을 하락에 베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로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셀테리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강한 종목은 보면은 이렇게 한미약품 그 다음에 메디톡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LS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이 좀 강했고 좀 약한 종목은 LNF 이쪽에 좀 그 다음에 YG 엔터 2차 전지가 5위에서는 약간 흘러내렸습니다. 그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는 현재 거래량 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거치고 현재 이렇게 고점을 아직 넘어갈 가능성이 좀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여기 고점을 넘어가기 어렵다. 행보 또는 약 하락, 약 상승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내가 혹시 편입 원했다 하더라도 지금 아직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야간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은 현재 화면번호 05401 화면번호 여기 보면 약 보합이다. 그죠? 이제 나스닥은 약간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 어떤 포지션이 2600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또 지지가 될지 내일 정도 일단 판가름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600이 혹시 깨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봉, 자,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 자,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종목들이 이렇게 역배열되고 쭉 밀리지 않는 한은,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밀리서 10만 원 이렇게 강해서 오는 경우 아닌 경우는 제가 볼 때는 2600 약간 지지되지 않겠나. 그리고 다음 주 정도 돼서 이제 또 방향성을 탐색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